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구독하신 분은 새로 누를 필요가 없지만 새롭게 시청하시는 분은 그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윤석열이 수능 발언은 제2의 인국공 사태를 부른다. 여러분 이러면서 인국공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인천공항 사태, 그래서 인국공 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제 들어온 뉴스를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립니다.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티베트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티베트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내에 부정적 여론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에서는 학살, 제노사이드, 학살이라는 단어까지 있으며 티베트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친중 노선을 강조하면서 중국몽에는 들러리를 써주고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입니다. 도종환 의원과 박정, 김철민, 유동수, 김병주, 민병도, 신현연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거쳐 17일 저녁 티베트의 라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방준당 단장인 도종환 의원은 현장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번 방문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지는 모른다. 여기에 와보지 않고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것 같다. 이번 티베트 방문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언론의 여론몰이로 치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 의원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축사도 했어요, 보니까.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비의 땅, 티베트에 초대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CCTV와 중국 중앙선전부 산하 중국 문명방 등이 소개한 이날 행사 참석 해외 주의자 가운데는 서방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팔, 몽골, 남태평양의 섬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퉁가, 시리아, 보츠나와 등 정치인 대사 대표단과 우리나라 민주당 의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서방 국가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단은 서방의 참석 여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이 교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은 확인해야 될 겁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이 7명의 민주당 의원, 즉 중국을 방문한 민주당의 7명 의원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김병주, 민병덕, 신현영 이 7명이 다시 재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4월에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김병수, 민병덕, 신영은 이 7명의 의원이 내년 4월에 총선에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앞으로는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거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선거 총선을 앞두고 중국을 다녀와야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민주당 의원의 중국과 티베트 방문은 대단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태년 씨는 아마 이게 댓글에 김태년이 빠지는데 김태년 씨는 저기는 안 간 것 같아요. 티베트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 북경까지는 갔지만 티베트에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티베트에 가려면은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김병주, 민병덕, 신영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김태년 씨는 북경까지만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부하 참모들에게 경고를 많이 해요. 어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경고를 해서 꼼짝 말고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했고, 이번에는 또 이주호 장관의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 논란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말부터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능의 문제점을 고치라고 지시했는데, 이 장관이 이를 브리핑하면서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하면 풀 수 있게 출제하라고 했다고 잘못 전하면서 수능 난이도 논란이 커진 것으로 정부와 여권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게 주의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는 사교육 개혁과 공정한 입시에 방점이 있었는데, 학교 수업 출제 브리핑 이후 수능 난이도 논란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공약으로 공정한 입시를 내걸었습니다. 이후 작년 말엔 이 장관에게 사교육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공정한 수능에 대해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물을 마시고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대선 공약으로 공정한 입시를 내걸은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정한 입시. 왜 대학 입시에 대통령이 간섭하느냐는 겁니다. 옛날에 대학이라는 자원이 부족했을 때는 국가가 그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이라는 자원은 넘칩니다. 흘러 넘칩니다. 국가가 그것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한 입시를 하지 않는 대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대선 공약에서 공정한 입시가 아니라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교육개혁을 이룩해야겠다라고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약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대학교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수능 발언은 제2의 인국공 사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추모식의 언론에 강민철 고려대 행정학과 4학년 학생이 기고한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능 원급은 청년들에게는 인국공 사태의 충격이다. 자, 읽어드립니다. 대입 수능이 시행된 이래 국어 영역 등에서 교과서 바깥의 외부 지문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대부분 잘 적응해 있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언급은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정규 직원의 정규화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당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청년들이 환호할 걸로 기대했지만 소위 인국공 사태라는 엄청난 여풍을 맞았다. 마찬가지로 수능을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다면 잘못이다. 시험은 좋든 싫든 응시자들을 나누고 선별하는 과정이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 선심 쓰듯이 해준 1등급 100, 2등급 100, 3등급 96식의 제도가 비판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대입 수능이 시행된 이래 국어 영역 등에서 교과서 바깥의 외부 지문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대부분 잘 적응해 있는 상태였다. 오히려 외부 지문을 통해서든 난이도를 적절히 높이는 것이
1, 2, 3등급이 공정한 변별을 위해 필요하다는 학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 더욱이 지금 이슈가 집중된 국어는 영어, 수학과 달리 사교육으로 극복하기 어렵고 그나마 자유롭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어릴 때 독서력이 사실상 등급을 결정한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 수면 아래 잠잠한 이슈에 대해 아무 공론화 과정 없이 수능 시행 5개월 전에 거론했다. 어떤 참모가 굳이 제2 인구공 사태를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누가 이 사안을 건의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요 인사의 자녀가 수시 최저를 맞추기 어렵다고 비평하자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청산 같은 하던 일, 잘하는 일, 해야 할 일, 외교 안보 정상화, 재정 건전화 등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수능 난이도나 출제 범위까지 일일이 거론한 대통령은 뭔가 어색하게 비춰진다. 교육부 장관이라면 또 몰라도 수험생들은 일반적으로 6월, 9월 모의평가를 수능을 예상하고 대비한다. 그러한 신뢰 이익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미 시행된 6월 모의평가에도 불구하고 외부 원인으로 인해 당초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할 예측 기회가 사라진다면 정당한 신뢰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입시 계획은 논의하되 올해 수능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고3 및 재수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득이 교육부 공무원 경지를 철회해야 한다. 적어도 이번 수능은 넘기고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물론 추후에 다시 검토하더라도 여론은 대단히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인국공 사태의 결과 단발에 청년 지지율이 추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청년 민심에 괴리된 일반적인 정책들이 향후 또 나오게 된다면 기권했을 청년들까지 투표정으로 달려가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규정도 문재인 정부가 뜬금없이 규정한 원전 카르텔만큼이나 갑작스러운 경우다. 일방적인 정책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대통령실이 90년대생 청년 보좌진들이 힘을 내길 바란다.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들 다수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참고해서 이 같은 참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현직 현역 대학생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페이스북에 활발하게 저널리스트 활동을 하고 계신 주동식 씨의 견해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공교육은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인재인지를 판단할 적정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감독 아래 인재의 역량을 보증하는 기준이 만들어졌다. 각급 학교의 졸업장이 그 기준이고 그 졸업장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각급 학교의 인증을 국가가 제공했다. 지금도 이런 장치가 필요한가? 전혀 무의미하다. 대학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전혀 양성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이미 10년 전의 이야기다. 사실상 제도 교육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건 엄밀히 말해 교육부 등 국가의 감독 기능이 전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악만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각급 학교 인증 전부를 없애라. 그 전에 교육부라는 정부 부처부터 없애야 한다. 교육부가 입시 지도를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입시 방식은 직접 학생들을 뽑아 가르칠 대학이 아니 교수들이 결정할 문제다. 입시 과목도 시기도 평가도 교수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공정성이 문제라고? 그게 왜 문제인가? 교수가 뒷구멍으로 자기 자식을 뽑건 아니면 돈을 먹고 새끼를 뽑건 상관없다. 지가 가르칠 학생도 불구정하게 뽑는 사람이라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아서 기피하면 된다. 안 그럴 것 같은가? 지금 같은 시대에 입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성립할 것 같은가? 제일 좋은 건 학교라는 제도의 틀을 없애는 것이다. 결국 교육 성과의 최종 평가는 인재를 뽑는 기업과 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도 교육이라는 억압과 규제의 틀을 없으면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지금 우리 교육이 가장 절실한 과제인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가 자연스럽게 달성된다.
제도 교육의 온갖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노동 현장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점도 있다. 기업이 마음대로 뽑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면 학교 졸업장 따위 서푼 값어치도 없다. 일 시켜서 제대로 못하면 그냥 내보내면 된다. 한 번 뽑으면 해고가 산이라며 난리를 치기 때문에 기업들도 처음부터 검증된 인재만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명문대 출신을 찾는 것이다. 명문대를 나올 정도면 최소한의 지력과 성실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집안 배경과 출신학교 네트워크는 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 잘하고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최고다. 이건 일단 일을 시켜봐야 한다. 명문대 출신이라고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근데 이런 학벌 편향, 간판 편향을 우리 사회에 강요하는 것은 노조 때문이다.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전 근대적인 간판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양반 명문가 출신이라는 간판과 스카이 명문교 출신이라는 간판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입시 출제를 어렵게 내느니 쉽게 내느니 설왕설래가 요란하다. 아무 말 않고 지켜보자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어렵게 내면 그것도 쉽게 내면 또 그것대로 문제가 있다. 그냥 가섭하지 말라니까. 애들 가르칠 교수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니까. 교육부 사람들이 애들 교육에 단 한 번이라도 책임진 일이 있나? 책임지지도 못한 사람들이 왜 난리를 피는가? 내가 뭐 평가할 처지는 못 된다만 나는 지금 젊은이들이 솔직히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고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지적, 도덕적 측면 모두 나아진 점도 당연히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조차 어려워한다는 느낌이다. 그게 안 되는데 다른 영역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육비만 없애도 우리나라 교육은 숨통이 트일 거다라고 하는 주동식 씨의 견해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이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문제는 입시 제도가 아니다.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방송을 토요일날 저녁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판을 할 때는 반드시 그냥 비판이 아니라 지식인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저는 언론사 30년 근무를 끝내고 운이 좋아서인지 대학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4년제 대학에서 했고 그리고 전문학교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특히 전문학교에 가서 전문대학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동식 씨의 견해가 아주 대단히 올바른 견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에 관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지만 교육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는 역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옵니다. 공급자적인 마인드에서 내놓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비판하는데 그럼 저 사람이 훌륭한 안을 내놓겠지.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내놓는 안 역시 교육 중심자적인 입장에서 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야말로 대학에서, 특히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의 고민을 같이 하면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지 못하신 분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입시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제안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로가 하는 제안이 100% 옳다라고 하는 건방진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제안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 이 방송을 꼭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한 번 더 마시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고려대학교 학생의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할 일만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청산, 그거 해라. 그리고 외교 안보, 재정 건전화, 이런 자신이 해야 하거나 잘한 일만 하라. 수능을 어떻게 내라, 이런 거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고려대학교 학생의 지적은 너무나 정확하다는 겁니다. 최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은 안 해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면, 다른 문제로 자신의 비난이나 다른 문제로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4.15 총선이 부정인가를 규명해내는 일입니다. 근데 싹 입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욕을 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만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학생들 수능 때가 됐지. 수능으로 좀 점수를 만회해보자. 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꼬드겼겠죠. 지금 수능 문제가 있으니까 요렇게 말씀하시면 인기를 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을 다른 데로서 돌리기 위해서 일회성, 그리고 포퓰리스트성, 그리고 아무 성찰이 없는 그런 말을, 그리고 공무원을 징계하라, 장관을, 그런 이야기, 그런다고 해서 문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이 정확하게 지적했잖아요. 인국공 사태라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강민철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 수능법은 청년들에게 인국공 사태다 하는 겁니다. 또 얘기 잘했어요. 원전 카르텔이나 수능 카르텔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카르텔이라고 얘기한 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카르텔이라고 얘기한 거나 똑같아. 다 알맹이 없는 허황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오늘 중앙일보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30조 원) 세수 부족과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전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께서 기고를 하셨어요. 읽어드립니다, 여러분께. (2017년) 농림부가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지 않게 하고 쌀 소비도 늘리자는 취지로 시작한 1,000원의 아침밥은, 1,000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을 냅니다. 또 정부가 1,000원을 내요. 나머지는 대학이 냅니다. 요즘 웬만한 데 구내식당 가도 5,000원을 합니다. 학생이 1,000원, 정부가 1,000원을 내면 나머지 3,000원은 학교가 내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복지 정책과 유권자들이 환심을 살 목적으로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1,000원의 학식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재원 사용 측면에서 우선순위와 균형 및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공짜 지하철을 타고 먼 길을 이용해 사설 봉사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탑골 공원에서 할 일 없이 하루를 때우는 노인들보다 대학생들이 형편이 더 공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100번 양보해서 지금의 빈곤 노인보다 청년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대입에 실패한 재수생도 있고
대학에 가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공장에 취업한 청년도 있다.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들도 돈 없기는 마찬가지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가장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고 한 미국 철학자 존 롤스가 1,000원의 학식 정책을 보면 아마 고개를 흔들 것이다. 부잣집 아들에게까지 나라 돈으로 공짜 정신을 먹여야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도출되지 않았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주어진 기본값으로 여기고 더 많은 공짜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 1,000원의 학식은 당장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도 일시적인 것이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00원 점심이 1,000원 저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나마 1,000원마저도 나중에는 국가가 내겠다고 할 것이다. 자, 이제 백수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세수가 30조 원, 세수 결손이 30조 원이 넘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복지라는 미명하에 국가 예산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행태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000원짜리 학식으로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는 것보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 더 절실하다라고 하는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의 글입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이나 어느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그 청년은 1,000원짜리 점심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대학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학생은 1,000원짜리를 먹어요. 정부가 1,000원을 내고 학교가 3,000원에서 4,000원을 내니까. 여러분,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사회라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광우병 15년 이후, 광우병 파동이 15년 지나는데 야당이 또 정치 괴담으로 총선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된 정치 괴담이 다시 정치권에 등장했다. 광우병 사태 후에도 천안함 폭증, 사드 전자파 등을 놓고 어김없이 등장했던 괴담 주장이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통해 다시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핵폐수로 부르겠다고 했고 과학자들을 향해서는 돌팔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주째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8년 3개월이 넘는 장외 투쟁과 뇌송송 구멍탁이란 구호를 앞세워 광우병 정부를 만들었던 반정부 투쟁의 교과서를 다시 한번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광우병 사태 등 수많은 소동에도 우리 정치권은 변한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괴담과 포퓰리즘, 괴담 아니면 포퓰리즘입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괴담을 늘어나서 표를 얻거나 또 표를 사는,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일만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또다시 내년 4월에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괴담에 의존하는, 그리고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정치인에게 또다시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바꿀 거냐? 누군가 지도자가 나와서 뭐야? 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어렵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한 번도 성공한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치를 바꾸려는 용감한 신인들이 부족하다. 내년 4월 우리 손잡고 국회로 가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노예가 됩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는 플라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인 욕을 할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용감한 시민이 없는 사회는 노예만 있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괴담과 돈으로 표를 사는 정치인만이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일들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조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용감한 신인이 잔뜩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로 가는 길은 부종으로 권력을 잡은 것, 사법부 장악, 언론 장악, 적폐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독재로 가는 겁니다. 부정선거 수사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부정선거를 부정합니다. 이 두 사람도 범죄자입니다. 할 일은 외면하고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나 수사하라 라고 하는 댓글입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모두가 다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가지고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본인도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두 교육 전문가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체험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대학에서 그 어린 학생, 젊은 학생들과 체험을 통해서 내놓은 실질적인 교육 개혁안입니다.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도 다 교육 전문가인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에서 있어 봐서 대학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고 호흡한 사람이다. 그들의 미래를 고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지 하신 분들은 물론 여러분이 저보다 훌륭한 교육 전문가이고 여러분이 저보다 훌륭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저보다 훌륭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기자를 한 그 기자가 대학에서 5년 동안 학생들과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울었던 사람의 입장이 그런 사람에서 이 안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시간을 투자해서 한 30분 정도 됩니다. 이것을 꼭 방송을 시청해 드리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다시 댓글을 읽어봐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한심하다. 잘못된 것에 적응이 돼서 그게 괜찮은 거다 하니 참 기가 막힌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도다. 돈 있는 사람만 학원 가는 세상, 이게 기회평등은 아니지 않는가. 틀린 말씀 아니에요. 틀린 말씀 아닙니다. 이분의 말씀, 돈 있는 사람만 학원 가는 세상, 이게 기회평등은 아니지 않는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학원 갈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교육의 전문가라는 건 제가 인정한다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과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울었던 사람으로서의 안을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교육에서 숙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를 내고 답을 평가하고 개별로 사랑의 지도를 하려면 선생님을 대평 들리고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그러니까 교육 예산을 더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교육부에서는 이거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을 강화하려면 학교 선생님은 더 늘려야 되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내 과목도 중요해요. 내 과목도 중요해요. 내 과목도 중요해요. 이거 다 수능에 넣어야 되고요. 이거 다 입시에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고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쓸데없이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필요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과비로 돈을 많이 지불한다는 거예요. 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학식이 높고 견해가 뛰어나고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봐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 방송을 쭉 좀 봐주세요. 아니라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시스템을. 참. 아니에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여러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학식이 높고 경험이 많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걸 100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말씀도 좀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것도 아이디어도 들어봐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잠자고면서 기숙사에서 같이 애들하고 고민해 본 일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도 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만 공급자적인 마인드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수용자,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 대한민국 문제의 반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자꾸 공급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소비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